다음 달 25일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에서 카투사 4,360명의 호명식이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하원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2016 회계연도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SBA 대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25일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에서 카투사 4,360명의 호명식이 진행됩니다. 미군 부대 소속으로 북한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한국 용사들인데요. 참전용사재단이 한국인 전사자를 호명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다음 달 25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에서 전사한 카투사 4,360명의 호명식을 진행합니다. 윌리엄 웨버 재단 회장은 당시 카투사에 헌신이 없었다면 4,360명의 미군 병사가 더 죽었을 것이라며 그들의 헌신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4,360명의 전사자 모두 한글과 영문 이름이 함께 호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군 전사자 36,547명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은 있었지만 한국인 전사자를 호명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보수와 유지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쟁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전 기념공원 살리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와 함께 추모의 유리벽 건립을 구상하고 7년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미 하원을 움직여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금 모금을 위해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오는 7월 7일 서울과 10월 4일 워싱턴에서 모금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의 비호감도는 트럼프를 추월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8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45%로 클린턴 지지율 42%보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 내에서 앞섰습니다. 두 후보의 본선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 폭스뉴스 조사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의 조사에서도 트럼프는 41%의 지지율로 39%에 그친 클린턴에 앞섰습니다. 이후 4일 CNN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54%, 트럼프 41%로 클린턴이 13%포인트 앞서고 11일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는 클린턴 41%, 트럼프 40%를 기록하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클린턴의 지지율은 50%, 트럼프는 36%로 클린턴이 앞섰지만 남성층에서는 트럼프 55%, 클린턴 33%로 트럼프가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클린턴 전 장관이 비호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비호감 응답률은 56%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딴 각종 상품과 인세 수입 등이 폭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래 트럼프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을 딴 각종 제품과 골프 휴양지, 저소의 인세 수입 등이 폭증하면서 트럼프는 전년에 비해 1억 9,500만 달러가 증가한 5억 5,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개인 재정 보고서와 1년 전 신고 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수입은 1억 9천만 달러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휴양지 팜비치의 리조트인 마라라고에서는 수익이 3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에 거의 2배에 달했고 지난해 11월 발간된 트럼프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의 인세 수입도 최대 500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생수 브랜드인 트럼프 아이스의 판매 수익도 전년에 28만 달러에서 41만 3천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16개 보험사는 오는 2017년도 월 보험료를 최소 6.1%에서 최대 89.1%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험료 인하 계획을 밝힌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평균 보험 인상률은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17.3%, 50인 이하의 소규모 직장보험 플랜은 12%에 달했습니다. 2016년도와 비교하면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은 7.1%에서 3배 가까이 인상됐고 소규모 직장보험 플랜은 9.8%에서 2.2% 높아졌습니다. 보험사별로는 크리스탈 런 헬스 플랜 보험사가 무려 89.1%로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사도 45.6%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 플랜의 경우 보험사들이 평균 13.5%의 인상안을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는 절반 수준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등으로 적자폭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도 보험료는 평균 12%에서 15%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을 찾은 한국인 입국자 수가 180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무비자 입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4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비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78만 6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165만 6,795명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08년 말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보이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10년 133만 2,387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모두 136만 6,599명으로 전년도보다 12.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방문자의 77%에 달하는 수치로 무비자 입국자 비중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지난해 20만 9,729명으로 13.3% 감소했고 투자 비자 역시 15,582명으로 21.6% 줄었습니다. 학생 비자 방문객과 취업 비자도 줄었지만 교환 비자 소지자의 입국만 18.4% 증가했습니다. 2015년 뉴욕시의 인구 증가폭은 미 전역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총 인구수에서도 미 전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9일 발표한 2015년 대도시 인구 증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 인구는 855만 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5만 5,2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미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고 뉴욕시 역사상으로도 최대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센서스국은 뉴욕시는 역사가 오랜 대도시들의 인구가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증가수뿐만 아니라 총 인구수에서도 뉴욕시는 855만 4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A가 397만 1,883명으로 2위, 시카고 272만 54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다음으로는 휴스턴에서 4만 32명이 증가했고 LA에서 3만 4,943명, 샌안토니오에서 2만 9,536명, 피닉스에서 2만 461명, 폴트워스에서 19,894명 등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로 절반 이상이 시를 떠났고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버팔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여름 미국 내 지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연방하원은 총 6억 2,210만 달러 규모의 지카 바이러스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도 19일 하원과는 별도로 11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 규모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과 관련해 19억 달러의 긴급 지원 예산 편성을 의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연방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 사용하지 않은 5억 8,9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과 오바마 행정부는 당장 올 여름 지카 바이러스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상하원이 따로 승인한 예산안의 규모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SBA 대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일보가 SBA 뉴욕과 뉴저지 디스트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회계연도 4월까지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SBA 7A론의 대출 총액은 1억 9,557만 9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1억 6,168만 5천 달러와 비교해 21%가 늘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SBA 대출 총액은 뉴욕이 뉴저지보다 2.7배가량 많았습니다. 실적은 뉴욕이 전년보다 23.4%, 뉴저지는 15.1%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가장 눈에 띈 한인은행은 뉴뱅크로 특히 뉴욕 디스트릭에서 7,361만 5천 달러의 대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뉴뱅크는 뉴욕 전체 금융회사 가운데 당당히 전체 1위에 올라 SBA 최강자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건수로 순위를 정하는 뉴저지 디스트릭에서는 22건으로 전체 99개 금융회사 가운데 전체 10위에 올랐습니다. 뉴뱅크는 오는 8월 포트리에 허드슨 라이트 지점을 개설할 예정으로 하반기 뉴저지 실적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예비선거가 다음 달 7일 실시됩니다.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오는 23일 자정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이나 또는 주소의 변경 사항이 생긴 유권자들은 예비선거에 앞서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노록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과 DMV, 우체국 등 정부기관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우편투표 용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8일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집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협회 AAA는 최근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전국에서 3,400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AAA는 이중 자동차 운전자가 약 3천만 명, 항공기 탑승객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가스값은 올해 전국 평균이 지난해보다 50센트 떨어져 갤런당 3달러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전 가솔린 가격보다는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행기 티켓 가격도 저렴해진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6%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시신 호텔이 있습니다. 화장터가 너무 붐벼서 갈 곳이 없는 시신들을 위한 호텔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일명 장례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머무는 시신 호텔이 등장했습니다. 화장터가 너무 붐벼서 갈 곳 없는 시신들이 임시로 머문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선 저승 가는 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ホテルリレーション谷野でございます。 겉모습은 호텔이지만 방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집니다. 침대 대신 시신을 담은 관이 놓여 있는 겁니다. 가나가와 현의 또 다른 호텔 방에도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도시 주변에 생겨나고 있는 이른바 시신 호텔입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햇빛을 완벽히 차단하고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하루 이용 요금은 10만 원 정도. 유족들이 함께 머물며 문상을 받기도 합니다. 焼き場に行くまでの何日間家族も来て顔も見れるし、で今まで世話した人は見たいと言えば来れるし。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는 130만 명 정도. 도쿄에서만 하루 300명이 숨지는데 화장터는 26곳에 불과합니다. 결국 화장터를 구하지 못한 이른바 장례 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이곳에 임시로 시신을 보관합니다. 火葬待ち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これから増えていくでしょうし、そういった安置施設も絶対必要に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ね。 문제는 근처 주민들이 화장터와 마찬가지로 시신 호텔에도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 少し空いてますけど、そっち側は 1メートルも空いてないところの本当に近い場所にそういったものが建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 반대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いいと思いますね。自分の家に置けないでしょ、いつまでもね。だから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순서를 기다려 어렵게 화장을 마친 이후도 문제입니다. 묘지는 물론 납골당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한꺼번에 많은 유골함을 보관할 수 있는 최신식 납골 빌딩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족이 신분증을 삽입하면 자동화 기계가 유골함을 찾아 운반해줘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겁니다. We can accept 10,000 urns. This temple was only completed last year. It only has 10% occupancy so far. 유골을 로켓에 실어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우주 장례도 등장했습니다.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 옆에서 추도사를 읽는 것으로 장례가 시작되고 お母さんからたくさんの愛情を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 하늘로 솟구친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유골함이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장례 비용은 보통 450만 원 정도로 매장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Without children, I'd worry our stone graves would suffer neglect when we are gone. We wouldn't worry if our ashes were in space. 시신 호텔의 납골 빌딩, 우주 장례까지 저승 가는 길도 쉽지 않은 초고령 사회,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인권국이 인권법의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인권법에 의하면 앞으로 뉴욕시 내 고용주나 집주인은 직원이나 세입자가 트랜스젠더일 경우 출생 당시 성별이나 외향적인 성별에 관계없이 원하는 성별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1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노던 블러바드 카페베네 빌딩 주차장에서 히스패닉계의 청년 2명이 63세 한인 이모 씨를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폰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H병원 앰뷸런스 운전기사인 이 씨는 당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FK 공항에 드론 감지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이는 드론 무단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시스템은 공항 주변의 반경 5마일 이내 상공 400피트 이하로 비행하는 드론에게 전달되는 작동자의 무전 신호를 감지해 식별해내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항공청은 이 시스템을 JFK 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정확도와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국 공항에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작이 관행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화가가 송기창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했던 송 씨는 유학으로 뉴욕에 건너온 뒤 28년간 활동하다 지난 2008년 귀국했습니다. 송 씨는 또 뉴욕 유학 시절에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의 조수 역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학 시절 미국에서 지내던 조영남 씨를 알게 돼 귀국 후 조 씨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오전 한때 짧은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에는 역시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